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외교소장이 미국 언론에 출연해 간접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CBS 방송에 출연해 사우디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 배후로 이란을 거듭 지목하며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도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평화 외교에 힘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이 유엔 총회 기간 미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다고 일본의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출시한 QLED TV가 누적 판매량 540만 대를 돌파하면서 올레드 TV 판매량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올 상반기에만 약 200만 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했습니다. 2017년 출시된 후 누적 판매량 역시 800만 대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상승하면서 209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49선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 건설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이 강세를 띄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49,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ECB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를 앞두고 시장 상승세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은 별 성과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듯 보이는데요. 또 전문가들은 이번 주 우리 시장이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지난주 열렸던 미국과 중국의 실무급 협상 이후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반락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2차 예약 물량이 15분 만에 완판되면서 최근 애플사가 발표한 아이폰 11과의 한판 승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협상이 있었던 지난주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협상 상황에 따른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의 2차 예약 물량이 15분 만에 완판되면서 최근 애플사가 발표한 아이폰 11과의 한판 승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기간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9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9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64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협상은 좀 별 성과 없이 끝이 났거든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앞서서 이제 최영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소간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 두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소간에 좀 안도에 가까운 그 안도 랠리가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주요국들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시장 유동성 장세의 지속 그 바탕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스물스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시장 내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끝나고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는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 간의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실무급 무역 협상에서 그 결과물이 시장에 기대했었던 것보다 그다지 좋지 않게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하락 반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이 분위기가 아마도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고스란히 전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시장의 관심은 딱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갈등 양상의 방향성으로 전환될, 집중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주말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일단 FOMC가 끝났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갈등 양상이 더 격화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부분. 근데 실무급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작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미국의 결국 미국의 USTR도 실질적으로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 잠정적인 어떤 그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를 좀 끌어내려는 그런 어떤 그 협상의 분위기였는데 중국이 답변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그 금액 자체가 그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상당 부분 좀 적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급 협상 자체가 갑자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좀 불안한 내지는 좀 불편한 그 모드로 끝이 났다라는 점. 그 결과물로 결국 당초 예정이 되었었던 중국 그 관계자들의 미국 농장 방문에 대한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그들마저 조기 귀국해버리는 그런 모습.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뉘앙스가 변화됐다라는 부분. 하기 전에 그 실목급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협상 진전이 많이 되었다.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끝나고 나서는 뭐 대선 전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합의 없어도 된다. 또 한 가지 2주 전에 있었던 그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바꾸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점. 뭐냐면요. 이제 그 부분적인 합의 된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씩 합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난 주말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부분적인 합의는 이제 없고 완전한 무역 합의,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원한다. 무역 합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는 없다라는 쪽으로 뉘앙스가 변했다라는 점. 시장은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 부분 기대를 해왔었던 것은 부분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하나 둘씩 봉합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완전한 무역 합의를 원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은 단기적으로 봉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장기화로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이제 그 10월 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급 회담, 과연 그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좀 실망적인 분위기가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열어놓고 아마도 시장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이 각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주목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결국 시장 한 2달 이상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된 요인, 주된 배경, FOMC의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정책. 이번 주에는 FOMC가 끝나고 나서 그 FOMC 참여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상당 부분 한 10건 이상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스탠스로 FOMC를 회의에 임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이제 그 FOMC가 9월 FOMC가 끝났죠. 올해 안에 FOMC는 2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10월 FOMC가 남아 있고요, 12월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혹여나 올해 또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가늠하는 그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 FOMC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최소한 25bp 이상 그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을까의 여부까지도 우리가 들여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뭐 주변국인 중국으로 돌아와서요. 중국 10월 1일 건국 70주년 기념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러면 중국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8월 이후 내수 부양 중심의 정책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라는 점. 내수 부양에는 내구 소비재가 상당 부분 깔려 있습니다. 내구 소비재, 가전 하향, 이구 환신,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상당 부분 쏠려 있다라는 점. 여기에 그들 최근 지급 준비율까지도 인하를 하면서 시중 내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양수 겹장의 어떤 그 동시다발적인 내수 부양 정책도 사용을 하고 있고, 유동성 완화 정책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면 중국 10월 1일 이번 주
말 정도, 이번 주 후반 정도 중국 계속되는 어떤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세 가지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 그리고 FOMC 이후 FOMC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과연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향후 FOMC에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 반응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중국의 어떤 그 건국 70주년 기념을 한 중국 10월 그리고 중국 국경절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양과 관련해서 그들의 정책 확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수 소비지에 대한 관심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가져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요 글로벌 이벤트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의 그 9월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 구매자 관리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연준 위원들의 연설, 세 사람의 연준위원 연설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에는 미국 9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PPI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나라 지금 10월 16일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 한은금융통화위원회 역시 물가지수의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염두를 하시면서 물가지수의 변화가 통화 정책의 영향을 거의 70% 80% 이상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근본적인 구조 생각을 해 두시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어떤 그림을 보일지 내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의 이제 그 주택과 관련된 지표 예정이 되어 있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부분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된다. 미국의 GDP 발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투자 심리, 다소간, 유동성 완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지 아니면 다소간에 좀 안도적인 마음으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의 변화가 없는 그림으로 시장 전개가 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FOMC 직후 성명서 발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경기의 추가적인 어떤 그 하향 좀 지켜보겠다.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때 경기에 추가적인 하향이 없다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 일단 이해를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각종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의해서 실질적인 통화 정책의 유동성, 통화 정책의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FOMC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된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27일 금요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표, 미국의 개인 소비 지표가 상당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물가, 고용, 소비, 이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이번 주 개인 소득, 소비 지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 두시면서 결국은 시장을 버티고 있는, 그리고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유동성 지속에 대한 기대감. 이 유동성 지속의 근원은 결국은 FOMC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FOMC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소는 물가와 소비와 고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런 그 지표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그에 따른 투자 심리의 변화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이번 주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GDP와 물가 지수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로 작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미중 협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협상이 실망 분위기로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실무진이 지난주 미국 내 이 농장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다음 달 있을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시장에 이때까지 시장에 영향을 줬던 요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 갈등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두 번째, 유동성 확대 정책이 어느 선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지금 현재 끝난 유동성 확대 정책은 이제 종결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속을 할 것이냐. 지속을 할 것이라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얼마만큼의 폭을 가지고 지속을 계속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세 번째가 결국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만약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 경기 침체, 그 신호들에 따른 시장 내 반응, 반향,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시장 내 최대한의 관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물론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씩 다 띄워놓고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되는 그런 이슈들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하지만 실무급 협상이 일단 실망스러운 분위기로 급선회하면서 끝났다라는 점은 일단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다다음 주에 있을 미국에서 있을 미국 그 장관급 무역 회담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좀 힘든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조금 좀 미리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협상 진전을 상당 부분 기대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물은 좀 실망적으로 끝났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 제기,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의 중국산 품목에 대한 잠정적인 관세 면세 조치. 근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좀 과다하게 농산물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되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준비한 부분은 미국이 제시한 부분도 상당 부분 못 미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견차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대표자들이 조기 일정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조기 귀국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위급 무역회담의 난항, 어떤 그 가능성, 난기류 가능성을 전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들은 모든 것이 이제 다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시장의 호재성 재료들은 일단은 시장 내에 어떤 그 안도감을 주면서 다 마무리가 됐다. 22 통화 정책, 예금금리 인하라는 부분, 물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긴 했지만 예금금리의 10bp 인하, 추가적인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겠다, 200억 유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들. 어쨌든 시장을 실망시키지는 않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의 유동성 완화. FOMC 역시 시장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25bp 금리 인하, 2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 근데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시장 지금 현재 무역 협상의 결국은 시장은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 방향성으로 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언론과 지금 현재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 좀 살펴야 되는데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 뉘앙스가 급반전되는 그런 모습. 2020년 대선 이전에 굳이
중국과 합의 없어도 된다. 그리고 2주 전에 있었던 그의 말, 그 부분적 무역 합의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무역 합의를 원한다라는 점. 아마도 미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갈등의 해소,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속 그들의 이제 어떤 그 고집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의 양보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에 실질적으로 다다음 주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거 급작스럽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된 그 어떤 그 합의 직전 파기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급격한 실망 가능성 나타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이 시장 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장기화로 다시 변화된다.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급격하게 하강 국면으로, 하락 국면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서서히 지금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다시금 위축되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기에 최근 이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그리고 최근 바이오 쪽까지도 서서히 이제 좀 매기가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입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어졌지만, 급작스러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 양상이 다시금 격화 양상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급격한 하락과 맞물려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없어지게 될 그럴 가능성, 그렇게 되면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게 되는, 그러면 이때까지는 PER의 관점에서 PER의 관점으로 다시금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다시금 PBR 가치의 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그러면 밸류에이션 조금 좀 레벨 업보다는 레벨 다운, 그렇게 되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서서히 도래가 되어 오고 있죠. 이제 10월 중순 정도면 이제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미리 4분기 실적을 땡겨와서 이제 그 시장 어떤 그 PER이나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지금 대치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최근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부메랑이 되어서 시장 조정 양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틀에 갇혀지게 되는, 밸류에이션한 어떤 그런 창살에 갇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다시금 시장 회귀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쪽에 관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지금 현재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의 중심점에는 내수 부양 촉진책이 지금 그들의 그 경기 부양 정책의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업종군들, 종목군들, 결국은 중국의 내수 소비 관련주 쪽으로의 어떤 그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 중국의 내수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의 2차 예약 물량이 15분 만에 완판이 되면서요, 최근 애플사가 발표한 아이폰 11과의 한판 승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 좀
경쟁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애플 아이폰 11 출시 이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갤럭시 폴드는 이미 출시가 출시가 이제 그 시작이 됐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 두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이 지금 현재 시장 격도를 지금 바로 코앞에 눈앞에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 본다라면 반도체 시황의 어떤 그 개선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 점유율이 다시금 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세계 1위를 다시 이제 그 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다소간 점유율에 조금 좀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 여기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어떤 그 성공적인 출시 이 부분도 지금 그들의 52주 신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컴퓨터도 비슷한 주가의 양상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서로 간에 그들의 신제품 출시에 플래그십 모델 신제품 출시에 상당 부분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갤럭시 폴드 그리고 그 애플 컴퓨터의 그 아이폰 11 과연 누가 시장 승자가 될 것이냐 여기 최근 아이폰 11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서 그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의 관심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는 처한 입장이 다르다. 애플 컴퓨터는 과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격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상당 부분 흔들렸었고 그 흔들림의 주역이 됐던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애플 그 아이폰의 어떤 그 중국 판매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 이번에 실질적으로 아이폰 11에 대한 미국의 중국 내에서의 관심 증가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 긍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삼성의 갤럭시 폴드 최근 이제 그 출시를 했고요.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11 신작 발표회 지지난주였죠. 10일 미국에서 진행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신제품 출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근데 시장은 지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에 대한 시장 추정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과거 6,600만 대에서 7,000만 대 수준에서 지금 이제 7,000만 대에서 7,500만 대 수준으로 판매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색상 모델이 상당 부분 인기를 얻을 가능성 높다. 뭐 미드나잇 그린이랄지 퍼플 컬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미 갤럭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컬러에 대한 어떤 그 혜택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기를 이미 실감한 바가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서로 간에 가진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생산 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조금 좀 갤럭시 폴드 그 성공성 여부 좀 담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감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이폰 11은 아이폰 11 프로죠.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3대가 탑재되고 있는데 그 카메라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양, 그 디자인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일단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삼성은 삼성대로,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약점을 어떻게 시장에서 극복이 될 것이냐, 소비자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아이폰은 아이폰대로의 최대의 고민,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폴드는 수율을 어떻게 높여야 될까가 최대의 고민.
이 두 가지가 제일 최대의 어떤 그 맹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좀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주가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게 될까? LG 이노텍, 우리 기업 내에서 LG 이노텍은요,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 부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를 상당 기간 경험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을 고스란히 그들의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폰 11, 과연 아이폰 11 프로에 나타나고 있는 그 트리플 카메라 모듈의 판매 증가 여부, 아이폰 판매에 바로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아이폰 11 프로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될 것인데, 그에 따른 LG 이노텍의 주가 변화 가능성, 그 영향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글로벌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실제로 카메라 모듈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 탑재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기본이 싱글이었는데 이제 기본이 뭐 듀얼로 됐고요. 이제는 트리플까지도 기본 탑재 모델로 이제 점차 그 기본 사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에 따른 LG 이노텍의 어떤 그 실적 변화 가능성은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눈앞에 당장은 아이폰 11의 판매 과연 어떤 모양새를 보이게 될 것이냐가 LG 이노텍의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하면 연결고리를, 그 밸류 체인에 대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기간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9월 FOMC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대로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도 그리고 호재로도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시장의 이 기대감이 좀 어떻게 작용되게 될까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파월 의장은 아마도 미래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겠다는 그런 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 부분 못할 수밖에 없다. 해소도 안 되고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제 최근 나타나는 그의 발언을 계속해서 좀 모아서 좀 조합을 해보면, 그의 발언은 지금 현재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시장과의 어떤 그 경계선상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최근 그가 한 이야기, 일단 만약에 경제가 더 하강을 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더욱더 폭넓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여기에 조건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만약 경제가 하강을 더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경제가 하강을 안 하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가 과연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는 무엇일까? 뭐 대표적인 게 GDP가 있겠죠.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것이 물가라는 부분과 고용이라는 부분과 소비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 하강을 할 것이냐 아니냐, 경기 부양은 계속할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의지는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라는 점, 연준 추가적인 금리 완화에 대한 힌트는 시장에 주지 않았다라는 점, 경기 하강을 조건부로 추가적인 어떤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점, 항상 그는 경계선에서 지금 현재 그의 어떤 그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근데 이번 주에 한 10건 이상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을지 가늠은 좀 해볼 수 있겠다. 다행스럽게 올해 FOMC 두 차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0월 29일과 30일 한 차례, 그리고 12월 10일에서 11일 한 차례 또 남아있는 그런 상황.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까지 FOMC가 7월 달에 금리 인하한 배경과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한 배경,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 그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두 번째가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세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FOMC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유럽과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과 경기 부진, 그리고 브렉시트, 이 부분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 부분은 그들이 상당 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두시면서요. 인플레이션, 물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중국과 유럽 부분과 브렉시트, 이 부분은 어찌면 단기적인 봉합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그렇다면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가 좀 열어놓고 시장 대비를 해도 좀 낙관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 가져보게 되는 국면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네요. 네, 금리 인하 부분까지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앞서서 이제 그 서두에 우리 최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계 심리가 조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미 뭐 접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좀 미리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기업 이익의 회복 속도가 과연 시장 상승을 뒤따라 주겠느냐, 아니면 바로 뒤따라 오면 상당부 시장은 안정적인 그 그림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기업 이익의 회복 속도가 실질적으로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조정 양상으로 빠져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시장 조정의 빌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최근 나타나는 핵심 이슈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역시 그다지 녹록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조금은 좀 조정의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시장 이번 주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단 한 가지 시장 내 기대감 분명히 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중국 뭐 4면 초과를 넘으면서 5면 초과, 6면 초과에 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상당 부분 중국 쉽지 않은 지금 경제 상황, 전개 가능성 지금 시장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에 따른 우리 시장 내 수혜 업종 가능성 미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유로존 역시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이제 그 독일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독일 그 2분기 연속 그 경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더 나아가서 독일의 경기 부양책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결국은 유로존 전체적인 브렉시트와 맞물린 유로존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 ECB 통화 완화 정책과 맞물려서 재정 확대 정책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까가 독일이 소위 말하는 유로존 전체의 경기 부양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 유동성 지속에는 어쨌든 긍정적이다. 그에 따른 금융주 긍정적인 모습 가능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고성장주와 그 가치주 사이에서 혼돈 양상이 이번 주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에 대한 중심점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으로 집중이 돼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다만 재정 확대 정책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IT 장비, IT 소재 여전히 선택적으로
관심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온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는 780mm라는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현재는 동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는 낮 한때 소나기 예보가 있어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9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부쩍 공기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큰 더위는 없겠지만 여전히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7도, 광주는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25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8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경상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청주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0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날 가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아직까지 동해상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남과 경남,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